여러분 궁금한 이야기 Y 자주 챙겨보십니까? 요번에 방영한 궁금한 이야기 Y가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바로 한번 살펴보면 궁금한 이야기 11월 3일차 바로 659회가요. 가장 높은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무려 시청률 6.5%. 자, 궁금한 이야기 Y에 등장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될 만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전청조 씨가 등장한 이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편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니까 이 전청조 씨가 완전 남자인 척을 하고 있죠.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님의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라 그랬나 등등 이야기부터 전청조 씨에 대한 과거 사진들, 유명한 댄스 영상 엄청나게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와 남현희 씨의 뒤바뀐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우선 이 전청조 씨 가슴 절제 수술 부위마저 보여주며 심경을 고백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직까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잖아요. 아무리 절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인터뷰를 하러 간 당사자가 남성분이었는데 이렇게 덜컥 그냥 상의를 까서 보여준다라는 게 뭔가 이 전청조 씨의 심경에 문제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러한 말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시그니엘을 찾아가 제작진이 이 전청조 씨 인터뷰를 땄죠. 사실 여기에서 이미 가짜 바로 기자 대행 아르바이트 당사자도 인터뷰를 해버렸던 거 예고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청조 씨의 과거 앳된 모습에 여자일 때의 모습, 그리고 남자로서 결혼을 했을 때의 모습. 야,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희대의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기 행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 전청조의 결혼식과 관련해 증언하는 이들도 쏟아지게 되었죠. 갑자기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고 결혼식도 SNS로 알게 됐고 결혼식 호텔 관계자는 결혼식 비용을 몇 달 동안 안 치러서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결혼이 지나고 직원들 사이에서 전청조가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까지 돌았다라고 말이 쏟아졌죠. 전청조와 결혼할 뻔한 남성의 지인도 출연을 했습니다. 또 어떨 땐 여자랑 결혼했다가 또 어떨 땐 남자로 결혼했다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거죠. 이런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전청조와 결혼할 뻔한 남성은 아버지의 카드를 빌려 15일 동안 첫 200만 원 정도를 또 결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모두 다 거짓말이 아니냐. 근데 이 전청조 씨의 인터뷰 자세와 행태에 엄청난 비난이 지금 쏟아집니다. 이게 지금 사기꾼의 말로인데 무엇이 그렇게 자신이 힘들다라는 식으로 인상을 쓰고 눈도 뜨지 않고 막 인터뷰 중에 막 목도 긁고 뭔가 이상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연예계에서 온갖 의혹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 전청조 씨도 뭔가 이상 증세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갑자기 인터뷰 도중에 그래도 여성이 가슴을 까고 저렇게 보여준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사기꾼으로서 반성하는 모습의 인터뷰일까요? 마치 세상이 나를 괴롭혀서 너무 괴롭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러니 대중들의 비판이 지금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굉장한 횡설수설을 쏟아냅니다. 생물학적으로 자기하고는 임신이 불가능하다. 담배를 피면서 남현희 씨를 보호하고 싶다. 그리고 교도소에서는 여성 수용자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가 또 다른 교도소 가서는 이번에 남자 수감자와 편지를 주고받다가 혼인신고를 했다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게 드러나게 됐죠. 이 단골 돈가스집 사장은 전청조의 모친이 달라인 주점을 했었다. 그때 딸이 거기서 도와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이게 정말 최악의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하루에 20, 30만 원씩 경호 비용을 받다가
2주 정도 지나니까 돈을 안 줬고 잡일을 했다. 전문 경호원도 아니고 동네 지인을 가지고 경호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전총조에게 차를 빌려준 바 있는 렌터카 업체의 사장마저도 전총조에게 속아서 외제차를 빌려갔는데 이게 사실 1일 사용비가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점 돈이 미뤄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강의하는 영상까지도 드러나고요.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총조가 500억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다.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고 모아둔 금액, 적금 전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왜 무섭냐? 한 번에 인생 역전하는 건데 결국 8천만 원까지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참 이런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이 제작진의 인터뷰에서 어떤 매체랑 이야기를 안 했고 거짓된 부분도 있고 사실만을 말한다 해도 남들이 믿어줄지 모르겠다. 사실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거짓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남자가 맞다. 신분증이다 라면서 남자는 뒷자리가 1이지 않냐. 근데 가짜 신분증이었어요. 이미 자신이 여자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제작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신이 인터뷰하면 현이가 다친다라는 둥, 뭐 병원 기록도 떼줄 수 있다라며 가슴 절제 수술 부위라며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신이 의혹을 다 얘기하며 남현이가 쓰레기가 되고 자신만 살게 된다. 남현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남현이에게 1원 한 장 준 적이 없다. 받은 적 없다. 내가 주면 줬지 받은 적은 없다. 용돈 줬고 벤틀리 현금으로 사줬다. 근데 진짜 황당무계합니다. 황당무계합니다. 왜냐면 이 남현희 씨가 남의 차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동창은 영어를 못하면서 영어로 10분 동안 통화를 하기도 했다. 중학교 때 기억 상실증이 있다고 거짓말도 했다. 너 누구야? 이러면서 기억을 잃은 척 연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옛날부터 이 전총조는 거짓말로 점철된 삶을 산 겁니다. 동창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름도 얼굴도 안 바꾸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참 최악의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총조 씨에게 투자했다라는 남성은 오열하면서요. 내가 가진 건 모든 걸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진짜 악질이다. 피해 여성은 정말 삶을 포기할 것 같다. 꿈속에서도 전총조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인터뷰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태도가 이게 지금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엄청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의구현이 되지 않으면요, 이 사회는 이끌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전청조 씨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현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벤틀리 차량 이미 뭐 법정에 제출했다고 했죠. 근데 가방, 반지, 명품 40여 종을 전부 다 반납했다고 해요. 자, 경찰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현희 씨 측으로부터 이 전청조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40여 종의 물품에 대한 압수 절차를 이미 완료했다. 압수 품목에는 전청조가 선물한 벤틀리, 그리고 명품 가방, 명품 목걸이, 반지, 시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모든 요구에 따르며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여전히 남현희 씨가 지금 공범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마지막 타겟이 되기 직전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들통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 입을 연 이수정 교수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희가 몰랐을 리 없다. 미필적 고의 인정 정황이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요, 한 언론 매체에 등장하여 모든 금전거래가 남씨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이가 42이나 된 여성이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 없다. 명품부터 시작하여 아주 고급 차량, 4억 가까이 되는 차량도 사주고 더군다나 남현희 씨의 1억 이상의 대출을 전청조가 갚아줬다. 생활비부터 용돈까지
그 액수로 따지면 1년 기간 동안 엄청난 금액이 식구들에게 간 것이다. 남현희 씨가 운영하던 아카데미 이외에 전청조가 더 고급 아카데미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더 비싼 강사료를 내는 그런 학원을 이미 오픈했다. 학부형들에게 그 돈을 남현희 씨 통장으로 받은 입금 내역이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 어떻게 피해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냐? 이것은 부적절한 주장이다. 이미 알았을 것이다 라는 일설의 이야기도 돌고 있다.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의라는 것이 나도 그러면 사기의 공범이다 이런 인식은 없더라도 돈이 전부 내 통장으로 들락날락하고 금전이 다 확인되고 있다면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지금 인정될 만한 상황이다. 그냥 모른다,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전청조 씨에게 정말 남현희 씨는 피해자일까요? 이 범죄심리학 교수마저도 그럴 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오후 2시 30분 영장 실질 심사 예정이었는데 지금 저녁 시간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 기사가 진짜 한 수십 페이지, 뉴스 언론 기사를 수십 페이지나 차지할 만큼 그 내용들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 새벽 시간대에 이제 경찰서로 출두하던 이 전청조 씨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의 공범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선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전청조 씨는 당초에 있었던 공범에 대한 의혹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많은 누리꾼들과 대중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청조 씨 파다 보니 6만원 무전취식도 했었다. 16억 사기의 전청조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쏟아지는 A급 지명수배에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말 저녁 12시 구로경찰서의 한 지구대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들어와서 내가 죄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지구대에 한참 머물렀고 결국 이 남성은 A급 지명 수배자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와 전청조 씨 얘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알고 보니 이 A급 지명 수배자는요, 이런 말로 하기 힘든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기 혐의가 알려지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의 부친 역시 16억대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됐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전청조 씨를 둘러싼 의혹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밤을 새야 할 지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남현희 씨 측에서 공범에 대한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강력한 초강수를 넣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남현희 측 4억짜리 벤틀리 압수 요청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해서 너무나 죄송하다. 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애시당초 남현희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벤츠 짝퉁 마이바흐, 그리고 전청조 씨가 현찰로 구매해서 남현희 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했던 이 벤틀리, 이걸 다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심지어 본인의 친인척들도 전청조 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물 받은 이 수억 원의 명품, 사치품들 가지고 있는 거 공범이라서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경찰에서 압수해가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남현희 씨가 재차 사기 혐의 공범 의혹을 부인했다. 이 남현희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청조에 시끄럽게 맞대응하기보단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렇게 사과하면서도 남현희 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라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공범이 결코 아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이용당하면서 마지막 타겟이 되기 직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뿐이다. 결국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선물했다라고 알려진 고가의 4억 원대의 외제차죠. 벤틀리는요. 전청조가 남현이 모르게 깜짝 프로포즈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뒤늦게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됐고 차량 등을 다 돌려주려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하여 그 방법을 고민하던 중 더 큰 오해를 사게 되었다. 벤틀리 차량 등 전청조 관련 물건은 경찰에 압수해 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앞서 전청조가 선물한 것으로 화제가 된 남현희 명의의 벤틀리, 이 벤테이가의 가격은요 3억 8천만 원이고요. 취득세를 더하면 거의 4억 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할부나 리스가 아니라 현찰을 주고 구매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4억 원의 현물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현이가 해당 차량을 인증하기도 했었던 SNS, 인스타그램은요 전부 다 비공개 상태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보면 어떠십니까? 남현희 씨가 세간에서 선물 받아놓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 안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사실을 처음으로 꼬집었던 카라큘라 유튜버 영상이 뭐 수십만에서 수백만 회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현희 씨 측에서 뭔가 입장을 발표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차량 그냥 경찰서에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전청조 씨에게 받았던 가방, 명품 의류, 시계, 이것들 다 합하면 이것 역시 수억 원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물건들은요? 차량은 가져가라 했는데 나머지 물건들은요? 그리고 본인의 벤츠 마이바흐, 전청조 씨가 타고 다녔었다라고 하는 그 마이바흐 차량 역시 짝퉁이었고, 애시당초 그 차량 자체가 이 남현희 씨가 이혼 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벤츠 S클래스 차량이란 말이죠. 그 차량에 대한 명의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어떤 것도 현재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공범 의혹이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남현희 씨는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이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압수해 가길 요청하면서 이 사태에 대한 의혹들을 좀 잠재우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전청조 씨, 뭐 디스패치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죠. 피해 학생에게 너 코치랑 했냐? 라고 협박을 했고, 남현희 씨는 떡볶이와 피자를 먹이며 회유시켰다. 결국에는 남현희 씨가 이 전청조 씨가 하려고 하셨던 강의 사기, 요즘에 강의 사기가 너무 많죠. 근데 이것을 판을 깔아줬냐 안 줬냐를 말하기 이전에 애시당초 이 전청조 씨와 펜싱 학원에서 이미 사전부터 이런 사업을 함께 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 중에 피해 학생에 대하여 피해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이 남현희 씨 행태가 어쨌든 공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디스패치 기사를 쫙 읽어드렸죠. 그런데 이 SBS에서도 나왔지만 벤틀리는 전청조의 선물일 뿐이다, 관련 물건 다 압수해달라, 강력하게 남현희 씨가 선포를 한 것이죠.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압수 요청을 다 해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현희 씨의 공범 의혹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고민이 됐고 시간이 걸리고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로부터 받았던 이 고가의 물건들은 다른 유튜버에게 저격이 되기 이전에 이미 다 압수 요청 또는 전청조 씨에게 돌려주던가 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입장 발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저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라고 많은 언론사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럼 이때까지 이 고가의 차량들과 명품 선물 받은 이야기는 쏙 빼놓고 하지 않았었냐라는 거죠. 그 당시 때 이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걸 경찰서에 반납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전부터 그 눈물의 인터뷰를 많은 언론사와 하는 과정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함께 했다면
지금처럼 사태가 커졌겠습니까? 근데 뭐 어찌됐건 반납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부분은 저는 뭐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왔던 법원에 나서는 전청조 씨 사진이 뭐 수십 페이지를 장식했는데 이 전청조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남현희 씨와 대질 심사를 하여서 실체를 밝혀내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면, 자, 이 전청조 씨가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제 신문을 진행했죠. 근데 이때 전청조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이 남현희 씨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냐, 밀항을 계획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선 싹 침묵했습니다. 또한 사기를 공모한 다른 사람은 없냐, 남현희 씨 조카에 대한 의혹은 인정하냐, 억울한 게 없냐, 남 씨와 공모를 했냐, 역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청조 씨가 압송되고 난 뒤에 이틀 동안 20여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며 전청조 씨의 담당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경찰서에서 밝힌 내용은 아니에요. 전청조 씨의 변호인들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경제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변호인들도 향후 수사와 공판에 임할 때 이 부분에 주력하여 변호할 예정이다. 그리고 남현희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영장 심사를 받는 사건이 남현희 씨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남현희 씨도 대질신문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전청조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전청조 씨가 밀항을 준비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도 조사받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억측이다. 그런 사실은 없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변제 방법에 대해선 향후 기회가 된다면 입장을 밝히겠다. 문제는 현재 전청조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남현희 씨와의 공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청조 씨는 애시당초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청조 씨는 자신의 경호인단의 명의로 시그니엘도 계약을 했죠. 심지어 그 시그니엘 계약도 뭐 1년 이런 형태의 정상적인 월세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약, 한두 달 살아보고 보증금 5천만 원에 뭐 3천만 원이었나요? 그 정도 금액을 내고 매달 2, 3천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고 한 달 연장.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정도 거주했던 것이 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기꾼들이 한다라는 거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어찌됐건 전청조 씨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전청조 씨가 그 금액을 다 어디다 썼느냐, 어디에 은닉을 했느냐. 당초에 알려진 건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세컨드 핸드폰, 두 번째 핸드폰 안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금액을 뭐 이체할 수 있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어차피 전청조 씨는 신용불량자란 말이죠.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신용불량자들은 은행을 이용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좀 더 살펴보면, 자, 모든 의혹에 대하여 부정을 했습니다. 상위 혐의는 다 인정을 했어요. 자, 근데 이상하죠. 피해 복구를 하려면 전청조 씨의 자산이 있어야 하고 그 자산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그 자산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고 어떻게 피해 복구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김민석 의원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신용불량자 전청조다. 남현희의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남현희 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송파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자, 보니까 전청조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요. 남현희 씨의 공모 의혹을 재차 주장하며 계좌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왜냐? 전청조는 신용불량자이기에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 사용이 불가능하다. 남현희가 자신의 통장을 전청조에게 빌려준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제3자가 매달 몇백, 몇천만 원을 입금했을 텐데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건 남현희의 계좌를 확인하면 분명히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 남현희와의 대질신문도 요구한다. 라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어떤 것이 허위사실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위해선 악의적인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제보자들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남현희 씨와의 공범 의혹을 제기했었던 그 국회의원 분입니다. 근데 남현희 씨의 계좌를 왜 확인하자고 했냐? 전청조 씨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재벌 3세를 자처했었던 전청조 씨는요. 강연을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투자금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경찰에 확인된 것만 피해자가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19억 원입니다. 이 19억 원이 다 어디로 갔냐라는 거죠. 그리고 전청조 씨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기에 앞서 MBN과의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해서 전액 현금으로 구매를 해줬다. 그리고 내가 사기를 친 피해자들의 돈으로 산 게 맞다. 그리고 남현희의 대출금 1억 4천만 원 정도를 갚아줬다. 남현희 가족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 막내 동생에게는 매달 500만 원씩, 모친에게는 300에서 500만 원씩 보냈다. 그리고 남현희와 공모한 증거가 자신의 핸드폰에 다 있지만 남현희가 이걸 가지고 갔기에 증거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미 전청조 씨는 기사를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오늘 경찰에 출석하기 이전에 체포되기 전에 공모했다. 그 증거가 핸드폰에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눈을 질끈 감고 출석한 전청조 씨는요. 이제 와서 남현희 사랑했다. 이렇게 울먹입니다. 갑자기 손해보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면 자, 전청조 씨가 돌연 남현희가 범죄와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현희 씨가 인터뷰에서 부인할 만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0.01% 남현희에게 사기치려고 간 게 아니다.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난 30일 날 강서구의회 의원과 통화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남현희가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 나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라는 증거가 무수히 많은데 내가 그러한 부분을 반박하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남현희는 공모자 혹은 내가 방관자가 아니다. 이런 증거를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끼리 공범에 관련된 대화를 카톡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남현희가 너한테 그만 이용당하고 싶다 라는 발언을 카톡으로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반문을 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 이것만 봐도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사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 공모자건 방관자건 연루가 되어 있었다라는 걸 주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청조 씨는 앞으로 남현희에게 터질 의혹이 많을 것이다. 내 주변에서 남현희만 내가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 둘 다 철저히 감췄다. 경호원에게도 철저히 감췄지만 아마 알고 있었을 거다. 나의 여권도 보고 같이 여행도 갔으니까. 하지만 경호원들은 나한테 직접 질문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남현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걸 밝히지 못한다.
나의 주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진짜 남현이를 이길 자신이 너무 없다. 혼자서는 정말로 이길 수 없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남현이가 가지고 간 세컨드 폰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증거였기 때문에 그 유일한 증거도 없어졌고, 남현이는 앞서 전청조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올 때 그 세컨드 핸드폰과 노트북을 실수로 가지고 나와 경찰에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거 제출은 된 걸까요?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다면 이 세컨드 폰과 노트북 충분히 업체에게 의뢰해서 그 안에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 다 없애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의혹을 남현희 씨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전청조는 보유자산이었고 19억 원은 사기를 쳤는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근데 일단 남현희 씨에게 준 자동차, 외제차, 가족들의 생활비만 다 합해도 못해도 5억에서 6억은 될 겁니다. 그러면 19억 피해 금액 중에 10억 원이 넘는 돈은 도대체 어디에 은닉이 되어 있냐라는 거죠. 자칭 재벌 3세라고 했었던 전청조 씨는요, 경찰 출석 패션은 검소했다라는 기사의 비판도 있습니다. 35만원 선의 의류들을 입고 등장했다. 뭐 나이키, 스포츠웨어 브랜드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실체가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전청조 씨가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에게도 이건 남현이가 분명히 공범 증거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을 하여 남현희 씨는 본인이 사기 공범이 아니다라는 대질 신문을 남현희 씨는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전청조 씨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불어서 그저 남현희를 사랑했다. 남현희와 전청조 공범은 아니라지만 도대체 사기 행위를 언제부터 알았을까? 이제는 방관자로서의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찌됐건 이 남현희 씨는요, 전청조와의 공모 의혹을 벗기 위해 대질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남현희 씨도 알았냐라는 이 질문에 전청조 씨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도 아니고 아니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태가 남현희 씨는 끝까지 피해자다. 전청조가 모든 걸 조작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 이 전청조 씨의 과거, 완전 여성일 때의 모습, 가슴 절제 수술과 긴 생머리 시절을 공개하는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이 9시에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또 우리가 몰랐었던 모든 것을 밝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좌의 정체가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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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쭉 입금이 되는 이 계좌 내역들이 있어요. 다 합치면 20억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전청조 씨는 이러한 말을 해요. 제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저만 다치겠죠?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 전청조 씨 혼자 모든 걸 한 게 맞을까요? 정말 남현희 씨 단순한 피해자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방관자에 그치는 것일까요? 많은 의견, 댓글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